새벽 2시 조용하던 주택가에 낡은 철문을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퍼졌다. 쾅, 쾅. 철제 주차장 문 앞에 75살의 한 할머니가 서 있었다. 작은 손에 망치를 꽉 쥔 채 손등은 떨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머니는 지쳤다. 그리고 결심한 얼굴이었다. 누군가 멀리서 속삭였다. 저분 미친 거 아니야? 또 다른 목소리. 저번에도 저러지 않았어? 밤마다 저러면 민폐지, 진짜. 이웃 창문이 하나둘 열렸다. 어둠 속 얼굴들이 가늘게 내려다봤다. 잠시 뒤 경찰차가 골목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붉고 푸른 불빛이 서늘하게 번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위층의 한 창문만을 향해 있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얇은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 안에서 한 여자의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끊기듯 흘러나왔다. 며느리였다. 말기암. 밤마다 뼈가 부서질 듯 비명을 터뜨리며 몸부림치던 그 아이. 차마 이불도 덮지 못한 채 겨우 숨을 붙잡고 버티는 모습이 할머니의 마음에 날카로운 못처럼 남아 있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잘려나가는 듯했고 어머니인 아들조차 지쳐 고개를 떨구던 그 밤들,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손마디가 더 하얗게 굳었다. 경광등 불빛이 그녀의 눈물 위로 스쳤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발 그 아이 좀 잠들게 해주세요. 바람도 그 말에 멈춘 듯했다. 또 한 번 망치가 들어 올려졌다. 쾅! 철문이 낮게 떨렸다. 밤 공기마저 흔들렸다. 누군가는 신고했고 누군가는 창을 닫았다. 누군가는 전호인 또 시작이네 하고 혀를 찼다.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에는 단 한 사람만 있었다. 그 아이. 아프고 지친 자기 딸처럼 여겨온 며느리. 그녀가 오늘 밤만이라도 편히 숨쉬기를 바랐던 마음. 그날 새벽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사랑이 철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눈물이 땅으로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경찰차가 멈췄다. 문이 열리고 단단한 구두 소리가 새벽길을 눌렀다. 어머니. 짧고 낮은 목소리. 젊은 경찰이었다. 경계와 조심이 섞인 눈빛.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망치를 쥔 손마디만 천천히 굳어갔다. 그녀의 시선은 아직도 위층 창문에 박혀 있었다. 희미한 불빛, 그 안쪽 누군가의 억눌린 숨. 경찰이 다시 말했다. 위험합니다. 망치 내려놓으세요. 멀리서 이웃 목소리가 툭 튀어나왔다. 저 사람 또야. 밤마다 저러니까 미치겠네. 다른 목소리. 단속 좀 해요. 잠 좀 자게. 창문이 또 열렸다. 조용한 골목이 조금씩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때 위층에서 짧게 끊긴 숨소리가 스쳤다. 경찰의 눈이 잠시 창문 쪽으로 흔들렸다.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반, 빛 반. 그러나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다. 아파요. 경찰이 멈췄다.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할머니는 망치를 품듯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오늘만 좀 조용했으면 해서요. 그 말에는 분노도 변명도 없었다. 그냥 지친 기도였다. 경찰이 숨을 들이켰다. 규칙과 인간이 충돌하는 순간 뒤쪽에서 또 소리가 날았다.
경찰 양반, 빨리 조치해요. 바람이 지나갔다. 희미한 새벽 냄새, 쇠 냄새, 깊은 피로 같은 냄새. 할머니는 그 모든 소리와 시선을 밀어내듯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오늘만이에요. 경찰의 손이 허리 위 무전기에 멈췄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빛은 깜빡였고 골목은 잠시 흔들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 노인은 지금 세상을 때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붙들고 있었다. 같은 시간 2층 작은 방,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습기 찬 창문이 얇게 흐려져 있었고 방 안 공기는 뜨겁고 무거웠다. 침대 위 한 여자가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은영, 39. 한때 누구보다 밝고 단단했던 사람. 지금은 가볍게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버거운 얼굴이었다. 볼 아래가 퀭하게 파였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손가락은 이불 끝을 약하게 움켜쥐고 있었다. 숨이 칼날처럼 들렸다. 끊기고 먹고 다시 이어졌다. 옆에서는 아들이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군 상태로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눈, 깊게 쏟아진 다크서클, 굳어버린 턱선. 그는 잠든 게 아니었다. 그냥 버티는 얼굴이었다. 손등으로 눈을 문지르며 작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버티자. 우리 둘 다. 하지만 은영은 격하게 몸을 움찔했다. 작은 비명 같은 숨이 터졌다. 아들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담요를 펴려다 멈췄다. 무언가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 눈빛이 흔들렸다. 미안함, 무력함, 그리고 두려움. 벽 너머에서 철문이 울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쾅! 아들의 손이 멈췄다. 그 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여러 날 동안 밤 깊어지면 들리던 반복되는 그는 고개를 떨궜다. 누가 저러는지 알았다. 왜 저러는지도. 엄마. 그는 속삭였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그 말이 목 끝에서 걸렸다. 그러나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왜냐면 아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집에서 가장 미치지 않으려 버티는 사람이 어머니도 자신도 며느리도 아니라는 것을. 은영이 억눌린 신음을 토했다. 아들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미안해. 그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은영아. 그 말엔 100가지 의미가 섞여 있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나아지지 않아 미안하고, 사람답게 살던 날들로 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그리고 그 순간 창문방 새벽 공기를 가르는 경찰 무전음이 멀리서 울렸다. 아들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는 두 손을 모았다. 누구에게 닿지도 않을 기도처럼. 그 밤만이라도 좀 조용했으면 했을 뿐인데 그 말은 목 속에 삼켜졌다. 그리고 아래 누군가의 절박한 숨이 또 한 번 철문을 울리고 있었다. 골목이 더 밝아졌다. 경찰차 불빛이 벽과 차창에 번져 흔들렸다. 문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순간 정적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눈들이 있었다. 열린 창문들, 가로등 아래 드리운 그림자들, 낯선 얼굴, 낯익은 얼굴, 그리고 판단하는 얼굴들. 한 남자가 패딩 점퍼를 걸치고 나왔다. 또 시작입니까, 어르신? 말투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지친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귀찮은 일을 맞닥뜨린 이의 표정. 그는 팔짱을 끼고 철문을 보았다. 찌그러진 자국, 할머니 손의 떨림, 그리고 울린 흔적들.
밤마다 이러시면 어떻게 삽니까? 옆집 아줌마가 슬리퍼를 끌고 나왔다.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입술이 덧붙였다. 요즘 어르신들 예민해져서 문제라니까. 말들은 짧았다. 그러나 차가웠다. 경찰이 할머니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어머니,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허공을 보았다. 말할 힘이 아닌 말할 이유가 없는 눈. 아랫입술에 작은 떨림이 스쳤다. 경찰이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시면 벌금도 나오고 문제되실 수 있어요. 바람이 스쳤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 차갑고 얇고 솔직한 바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부정도 반항도 아닌 단순한 무게처럼. 경찰이 다시 입을 열려는 찰나 철문 너머 어딘가에서 묵직한 신음이 올랐다. 방 안. 그 아이의 고통, 잠을 양보하지 않는 통증, 뼛속에서 나오는 듯한 울림.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었다. 다 들었다. 손에 쥔 망치가 눌린 듯 내려앉았다. 둥근 고리 안에서 손가락이 천천히 풀렸다. 망치는 바닥에 닿지 않았다. 그녀는 끝까지 쥐고 있었다. 조용히. 할머니가 속삭였다. 거짓 없는 간청. 명령도 요구도 아닌 그저 작은 소원. 오늘만이라도. 경찰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이웃들은 눈을 돌리거나 입술을 깨물거나 고개를 저었다. 어떤 이는 문을 닫았다. 어떤 이는 밖을 더 바라보았다. 아무도 그녀를 끌어안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가 틀렸다고 말하지 못했다. 골목엔 경광등과 정적만 남았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등 위에 부서진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떨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닫히는 창문 소리, 슬리퍼를 끄는 발소리, 경찰 무전기의 작고 차가운 웅얼거림.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흐려졌다. 할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질 듯 말 듯한 망치를 다시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조용히 떨렸다. 마치 놓으면 끝나는 것 같아서.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아이의 숨도 멎을 것만 같아서. 할머니는 아무도 없는 골목을 바라보았다. 종일 햇빛이 닿지 않는 낮에도 서늘한 벽돌길. 그 길 한가운데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언제부터였더라. 소리 아닌 숨처럼 말이 새어나왔다. 은영이 처음 머리를 싸매고 기운 없이 웃으며 괜찮다고 하던 날, 미음 한 숟가락 넘기지 못해 눈가가 졌던 날, 그 작은 어깨에서 힘이 빠져내리던 순간들, 그게 벌써 몇 달째였던가.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위로 경찰차 불빛이 흔들렸다. 나도 아프다. 그 말이 가슴속에서 뭉개졌다. 나도 힘들다. 목을대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왜냐면 그 아이가 더 아팠으니까. 할머니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작은 수건을 꺼냈다. 잘 쓰지도 못하는 손으로 눈가를 한번 닦았다. 수건이 축축해졌다. 그 축축함이 할머니의 심장까지 스며들었다. 경찰관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어머니, 집에 가서 쉬시죠.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할머니 귀에는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머나먼 곳에서 흐르는 듯 들렸다. 쉬다니 집에 들어가 불 끄고 누워 숨 고르고 잊으라니. 할머니는 그럴 수 없었다. 그 아이가 지금도 숨을 움켜쥐고 견디고 있는데 그 아이가 눈 감을까 두려워 눈 뜨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만 누울 수 있을까? 조금만 더 할머니가 말했다.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 바람보다 가늘었다. 경찰이 입술을 굳혔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마치 자신의 뼈가 천천히 금가는 듯한 표정으로 철문을 바라보았다. 문은 그저 문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아이의 밤을 막는 두꺼운 벽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벽을 부수려 했던 자신을 그제야 바라보듯이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괜찮다, 정순아. 할머니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름을 부르며 마치 잊혀진 마음을 깨우듯이 그 말 한마디에 새벽 공기가 조금 흔들렸다. 괜찮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 말은 하며 누군가를 달래는 목소리였고 들으며 자신을 위로하는 기도였다. 누구도 듣지 못했지만 그 순간 그 골목 한가운데 가장 강한 울음이 눈물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느리고 무겁게 새벽 공기엔 시멘트 냄새와 피곤함이 부유했다. 경찰 무전기는 이따금 작은 잡음을 냈다. 골목은 마치 숨을 참는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다. 손에 쥔 망치는 이제 힘이 빠진 듯 가볍게 내려와 있었다. 그러나 놓지 않았다. 아직은. 경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말을 고르는 얼굴. 어머니, 손 다치십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철문을 바라봤다. 울퉁불퉁 찌그러진 철판, 망치 자국, 그리고 묵은 먼지. 그 문은 할머니에게 벽이었다. 의자 같았고, 기침 같았고, 기도 같았다. 내려치던 그 순간마다 할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부숴냈다. 경찰이 잠시 주저하다. 다시 말했다. 무슨 사정이 있으신 거죠? 그 말 조심스러웠다. 처음으로 규칙보다 이유를 들으려는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움직였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다. 눈가엔 희미한 물기. 그 아이가. 말이 조금 떨렸다. 그 순간 위층 창문이 다시 흔들렸다. 짧고 매운 듯한 숨이 바람을 타고 내려왔다. 아들이 그 아이의 등을 쓸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그림처럼 다시 피어올랐다. 할머니는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는데. 그 말은 누구에게도 요구가 아니었고 단지 스스로에게 내뱉는 무너짐이었다. 경찰의 어깨가 조용히 내려갔다. 무슨 말도 바로 할 수 없었다. 그때 주차장 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판이 기계에 끌려 올라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윙, 낮고 거친 진동. 차량이 들어오는 시간도 나가는 시간도 아닌데 문이 열리고 있었다. 안쪽에서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경비원도 이웃도 아니었다. 그는 그냥 고요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말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이해하려는 사람의 눈빛. 할머니는 마치 오래된 무게가 조금씩 풀리는 듯 작게 숨을 토했다. 경찰도 이웃도 말없이 서 있었다. 문이 완전히 열렸다. 바람 한 줄기가 철문 아래로 스며 나왔다. 어둡던 공간이 조금 환해졌다. 할머니는 망치를 내려다보았다. 손등 위로 빛이 스쳤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손가락을 폈다. 망치가 바닥에 닿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손을 놓았을 뿐이었다. 손바닥은 텅 비었고 마음도 조금 비워지는 것 같았다. 고맙구나.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문에게인지 경찰에게인지 저 익명의 남자에게인지 아니면 스스로에게인지. 하지만 그 말에 새벽 공기가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위층에서 작은 목소리가 꺼지듯 나왔다. 엄마. 할머니 눈이 흔들렸다. 그 여린 부름이 모든 힘을 녹여내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문이 열린 골목. 새벽 공기 속에서 할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흐려졌다. 그 순간 기억이 조용히 문을 열었다. 처음 은영이 집에 왔던 날. 부끄럽게 웃던 얼굴, 양손 가득 과일 봉지 들고 서 있던 모습. 어머니, 이거 별건 아니에요. 수줍은 목소리, 눈이 참 반듯했던 아이. 그때 할머니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말도 적고 감정도 밖으로 잘 안 내놓던 성격. 하지만 은영은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겨울, 시집 온 첫 해, 차가운 바람이 스미는 주방에서 은영이 할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 장갑 끼고 하세요. 손 시려요. 그 손길이 따뜻했다. 마치 그녀가 딸이었던 적이 있는 것처럼.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방에서 멈칫했다. 딸아이 잃고 난 뒤 처음 느낀 낯선 온기였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 남았다. 그리고 어느 봄날 은영이 작게 말했었다. 저 어머니가 있어서 참 좋아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묵은 숨을 삼켰을 뿐. 하지만 심장 어딘가가 조용히 떨렸다. 다시 새벽, 현재의 골목. 할머니는 서서히 눈을 떴다. 숨이 흔들렸다. 세월 속에서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아이는 딸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던 아이. 말하지 못했지만 지켜주고 싶었던 아이. 그러니 그 밤 잠이라도 편히 들게 해주고 싶었다. 그게 할머니가 가진 마지막 힘이었다.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금 본 눈빛을 어디에 둬야 할지 쉽게 찾지 못했다. 할머니는 조금 굽은 허리를 펴려다 그대로 멈췄다. 아직 버틴 마음이 등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 멀리서 닭이 울었다. 새벽이 나를 세우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주차장 문을 향해 마지막으로 조용한 눈길을 보냈다. 그 눈빛은 포기도 후회도 아닌 그저 긴 사랑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천천히 발을 떼어 집 쪽으로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소리가 젖은 마음 위로 부서졌다. 그녀의 어깨에는 망치가 없었다. 대신 기억이 있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이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졌다. 차갑던 공기가
조금씩 옅어져 갔다. 할머니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손잡이를 쥔 손이 가끔 헛돌았다. 숨이 가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려서 한층 또 한층 문 앞에 서자 그제서야 다리가 잠시 떨렸다. 낡은 문, 페인트 벗겨진 초인종. 그 문 너머에서 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해졌다. 그 말에는 안도와 미안함이 함께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다. 오래된 금속이 울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방 안 공기가 달랐다. 희미한 약 냄새, 따뜻한 전기요. 그리고 목을 쉬게 한 고요. 침대 위 은영이 눈을 감고 있었다. 숨은 여전히 얕았지만 고통이 덜했다. 얼굴이 조금 부드러웠다. 아들이 그 곁을 지키며 먼 산을 바라보듯 앉아 있었다. 그는 할머니를 보자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숙임 속엔 첫마디가 담겨 있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억눌린 슬픔. 할머니는 다가가 은영의 이마를 조심스레 만졌다. 차가운 손끝이 닿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이 떨렸다. 잘 자라, 내 딸. 작은 속삭임, 숨보다 작은 목소리. 아들은 그 말에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손등이 입가로 올라갔다.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할머니는 그저 바라보았다. 지켜보는 마음, 지켜주지 못한 마음, 그리고 지켜내려는 마음이 한자리에 겹쳐 앉았다. 바깥에서 새소리가 짧게 울었다. 밤이 끝났다. 아무도 크게 울지 않았지만 모두가 조용히 울고 있었다. 할머니는 자리를 지키며 손을 포개 쥐었다. 망치는 없었다. 대신 살아있는 손이 있었다. 끝까지 붙들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세상은 몰랐지만 그 새벽 그 작은 방에서 한 사람은 고통에서 잠시 벗어났고 한 사람은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고 한 사람은 사랑으로 버텼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늘 밤만이라도 조금만이라도 그 마음 하나로 새벽이 완전히 열렸다. 세상은 그저 조용히 다음 하루로 넘어갔다. 그러나 누군가의 삶은 그 새벽 한 번 더 견뎠다. 안녕하세요. 사연스럽게입니다. 때때로 가장 깊은 사랑은 소리 없이 버티는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오늘의 새벽처럼요.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스럽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